자, 안녕하세요. 박성필입니다. 자, 오늘 HLB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하락만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우려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기껏 저점을 올려놨는데 다시 찾아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실 수 있는데 아주 정상적인 흐름입니다. 지금 구간을 보면 요 박스권 자리였었죠. 오늘 금요일날 종가가 이 자리를 이탈하긴 했는데 그게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중요하진 않고 여기에 올라왔다면 요 자리에 매물을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약한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매물을 소화한다는 것은 물량을 받아준다는 건데, 물량을 받아줄 때 단가가 높은 자리에서만 계속 받아주면 주가가 상승하는 거죠. 그리고 세력이 매물 소화를 할 때 굳이 여기서만 소화를 하지 않습니다. 뭐 구간별로 소화가 필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이 개인 투자자들은 매 평단, 본전이 왔을 때 매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다 이렇게 거쳐가는 겁니다. 그리고 본전이 왔음에도 팔지 않는 투자자들 때문에 이렇게 주가 공포심을 동반해서 물량 내놓으라고 협박하는 제스처도 어느 정도 나타나는 거고요. 자, 지금 뭐 종토방 같은 데 보면은 뭐 일주일 정도 하락했다고 뭐 사기 종목이다 뭐 어쩌고저쩌고 아주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오르는 건 정상이고 이렇게 내려가는 건 사기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멍청한 소리를 할 수 있는지 의문이고요. 자, 보시면 최근 고점은 요 자리죠. 58,700원쯤. 이 자리를 돌파할 수 없었던 것은, 자, 한눈에 봐도 보이시겠지만 박스권 상단, 과거의 저항이 수렴된 자리입니다. 저항이 셀 수밖에 없는 자리라는 거예요. 돌파하기 쉽지 않은 자리.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매물들을 소화를 해놔야 됩니다. 그 매물 소화하는 과정 중에 나오는 하락일 뿐이고요. 여기까지 올라갔던 것도 매물 소화를 하려면 천장을 찍어 놓고 여기서 매물 소화를 해야 되니까 본전을 주고 물량을 받아가야 되기 때문에 2천억 신주디스코 부사채 투자 받은 거죠. 이 이슈가 나왔을 때 급격하게 올려버린 겁니다. 시작을 하려면 일단 꼭대기를 찍어놔야 되니까. 자, 그리고 HLB의 데이터 제출, 권장 데이터 12월 초입니다. 12월 초.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거래일로만 따지면은 한 7거래, 8거래일 정도 남았을까? 뭐 그 정도 됩니다. 근데 주가를 올려주기만 하면 어떻습니까? 개인들이 물량 안 내놓죠? 안 내놓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매수하겠죠, 개인들이. 세력의 입장에서는 개인들은 고점에 엑시트 할 때 거래가 체결되게 하기 위해서 고점에 매수하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세력의 입장에서. 근데 지금처럼 상대적으로 저점일 때 매수를 한다면 개인들의 시드머니가 많은 게 아닐 텐데 고점에 또 매수를 하겠습니까? 자, 모든 투자자가 수익을 볼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는 고점에서 매수를 해줘야 거래가 체결이 되기 때문에 누군가는 반드시 손해를 봐야 돼요. 근데 높은 시세 차익을 위해서 하나의 집단으로 뭉쳐진 요 세력이라는 놈들이 주가를 아래서부터 끌어올립니다. 근데 개인들 돈 먹는 거를 고가워할까요? 아니죠. 그들한테는 오직 도구일 뿐입니다. 고점에서 매수할.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 일정이 얼마 남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런 상승세를 보여줄 수는 없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12월 초까지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급격하게 매물을 소화해야 합니다. 급격하게 매물을 내놓게 하려면 공포심을 줘야겠죠. 어디를 한번 찍고 단기 고점을 한번 찍고 공포심을 동반해서 아, 이때 팔걸, 이런 생각이 들게 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지금 단기 36,000원 자리에서 거의 6만원까지 58,000원쯤까지 단기간 내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팔지 않죠. 그러니까 공포심을 주는 겁니다. 빨리 팔으라고. 12월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제로감 일정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빨리 팔도록 유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박스권 안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오늘 보시면 여기 이탈했거든요. 그리고 장기 이평선 초록색 선 121선인데
여기에 저항을 받았는데 이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루 이탈했다고 붕괴된 것이 아닙니다. 높은 확률로 월요일날 또는 화요일날 바로 다시 진입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요 자리가 박스권 하단, 명확하게 요 박스권 하단을 이탈하고 저항으로 뒀기 때문에 매도하는 투자자들이 생길 거거든요. 그걸 유도한 캔들이라고 봅니다. 일부러 이탈시켰다는 거죠. 지지가 강력할 수밖에 없는 자리를 이탈했다. 그러니 엑시트해라. 일부러 보여주는 거죠. 목격을 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물량을 어느 정도 받아내면 손절하는, 매도하는 투자들이 생겨서 이 물량을 받아내면 다시 바로 진입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12월에 데이터를 제출하게 되면 이제 그 후속으로 NDA 신청이 있습니다. 재제출이 있습니다. FDA 심사를 다시 받는 거죠. 이게 12월 내에 이뤄질 가능성도 있고요. 꽤 높고, 그리고 뭐 늦어도 1월 정도 이렇게 신청을 할 겁니다. 이제 기간이 길게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급격하게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여기 매물이 많은데, 자, 이건 지켜보면 알 수 있겠죠. 이제 반등해서 여기 다시 박스권에 진입하고 이 자리를 터치했다. 근데 여기서 저항의 스탠스, 저항받고 떨어지고 뭐 이런 스탠스가 나온다. 그럼 물량 장악이 덜 됐다는 거겠죠. 근데 이게 세력의 물량이다 라고 하면은 갭으로 뛰어넘는다던가 아니면은 별다른 저항 없이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개인들의 물량이다 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서 저항을 좀 받겠죠. 물론 뭐가 나오더라도 12월과 1월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큰 재료 일정이 있기 때문에 뭐가 나오든 발판일 뿐입니다. 그리고 제가 기대감 일정이 있긴 하지만 H11은 결과와 상관없이 요 일정 때문에 어느 정도 주가가 급반등을 하겠지만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 저점도 기회가 된다라고 말씀을 계속 강조를 드렸던 게 요런 겁니다. 박스권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 상단 그리고 하단이라는 저항과 지지가 명확하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제일 밑바닥에서의 박스권 여기서 이렇게 박스권 하단에 수차례 지지가 수렴된 흔적들이 나왔었죠. 자, 이럴 땐 매수가 상당히 유리하다. 여기서 이렇게 저항이 수차례 또 수렴되는 것을 보고 이 자리에서는 단기적으로 비중을 줄이는 것이 좋다. 비중 축소, 분할 매도로. 자, 그렇게 했으면은 요 낮은 자리 36,000에서 4만원이지만 여기서도 수익을 챙겨갈 수 있었고 평단을 낮출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박스권도 마찬가지죠. 자, 그리고 위에 박스권도 하단이 명확합니다. 아니면 좀 위로 보더라도 요 자리라고 정의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지나왔을 때 아래 박스권을 돌파했을 때 여기서 저항받는 모습이 나왔고요. 이평선 121선 수렴됐고 여기서 지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하단은 이 자리로 그리고 상단은 같은 자리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분할 매도를 하고 여기서 분할 매수를 했다면 68,000원대에 팔고 46,000원대에는 살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가치에 비해 주가가 낮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이런 명확한 저항과 지지를 알 수 있다면 기대감이 아직 반영이 덜 된 상태에서도 재료가 살아있다면 수익을 가져가고 평단을 낮출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가 상당히 중요한 거고요. 어쨌거나 올라갈 건데 여기서 매수하고 여기서 매도할 수 없다면
요 과정을 이용을 하라는 거죠.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러면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여기가 꼭대기인지 어떻게 아느냐, 여기가 저점인지 어떻게 아느냐. 지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박스권 상단과 박스권 하단으로. 이때도 마찬가지였고요. 박스권 하단과 상단. 그리고 이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또 뭐가 요 자리가 있죠. 요 자리는 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좀 변수가 좀 발생하긴 할 텐데, 그래도 지지 수렴과 저항 수렴은 있고요. 의미가 큰 자리, 무너지던 자리를 막고 추세를 돌려내던 자리, 엄청난 거래 대금이 동반돼서 급반등을 했으나 다시 꺾인 자리, 그리고 또 밀렸는데 거래가 크게 실리지 않았음에도 지지받았던 자리, 그리고 시간이 지나 같은 자리에 지지받은 흔적. 이렇게 힌트들이 많은데 가만히 있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지 수렴이나 저항 수렴 같은 거 무슨 저만의 분석법도 아니고요. 책에도 나와 있고 많은 트레이더들이 유심히 보는 자리입니다. 이 말인 즉슨 이런 자리들은 투자자들의 투심을 결정짓게 되는 자리라는 겁니다. 다수의 투자자들은 본래 한마음 한뜻으로 매수나 매도를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뭐 세력이라는 집단이나 한마음 한뜻으로 주가를 올리거나 내리죠. 근데 이런 힌트들은 각각의 투자법을 가졌음에도 서로 소통하지 않음에도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게 만드는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세력에 버금갈 정도로 주가 컨트롤을 보여주게 되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트레이더들에게 차트가 해답지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의미가 큰 자리들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지 수렴은 매수 타점으로 꽤 높은 승률을 보여주게 되고, 저항 수렴은 매도 타점으로 꽤 높은 승률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 더 안전장치를,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리스크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분할을 하는 겁니다. 전량 매도, 전량 매수가 아니라. 자, 아무튼 HLB는 이제 기대감 일정이 얼마 남지 않았고, 기대감에 따라서 이제 주가 추세가 좀 급변동을 할 텐데, 이때 무대응으로 일관하지 마시고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서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자, 분할 매수나 뭐 지지 저항, 글씨가 좀, 자, 분할 매수나 분할 매도, 그리고 지지 수렴이나 지지 저항의 자리, 그리고 그 근거들 텔레그램 방에서 디테일을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지켜보시고 이후에 어떻게 흘러가는지, 근거가 맞아 떨어지는지 한번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 지난 영상들 계속 시청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 박스권 내에서 매물 소화를 위해서 내려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 상단은 분할 매도하기 좋은 자리다. 그리고 박스권 하단은 분할 매수하기 좋은 자리다. 이 자리에서도 똑같이 말씀을 드렸고요. 아시는 분들은 이미 아실 겁니다. 당연히 텔레그램 방에서도 설명을 드리고요. 나는 물렸는데 뭐 어떡하란 말이냐. 이거 그럼 여기다 손절 때리고 여기서 하라는 거냐? 여기서 다시 매수하라는 거냐? 그게 아니라 여윳돈, 시드머니, 여기서 물린 거 말고 별개로 보라는 겁니다. 별개의 투자. 여기서 계속 평단을 낮추고 시드머니, 아니 여기서 시세 차익 남겨서 또 분할로 익절하고, 여기서 그러면 또 추가된 발생된 돈이 있겠죠. 요걸로 다시 요런 의미가 큰 자리에 부딪힌다면 다시 한번 분할 매수. 그럼 이때는 또 평단이 늘어나겠죠. 아니 평단이래. 수량이 늘어나겠죠. 요걸 반복해서 여기에 손실을 최소화시키는 겁니다. 줄이는 겁니다. 지금 물려있건 수익권이건 원래 별개의 투자로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구간이 크게 나눠졌을 경우에는 여기서 매수한 자든 여기서 매수한 자든 요 구간은 따로 다른 돈으로
그러니까 한 번 투자할 때 뭐 A 예를 들어서 뭐 10만 원이다. B 100만 원이다. C 뭐 300만 원이다. 10만 너무 작으니까 100만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눠서 구간마다 나눠서 투자를 하라는 겁니다. 이게 뭐 다 내 돈이긴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내 돈 500만 원으로 치지 말고 100만 원짜리, 100만 원, 300만 원. 자, 이 300만 원을 높은 자리에 사가지고 마이너스 100만 원이 됐습니다. 근데 이런 낮은 자리에서 뭐 플러스 40만 원이 됐어요. 그리고 이런 자리에서 플러스 60만 원이 됐다. 그럼 상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낮은 자리에서도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오를 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이런 자리에서도 이렇게 매수 매도를 반복할 수밖에 없고, 매수 매도가 아니라 등락을 반복할 수밖에 없고, 올라오는 과정 중에는 매물 소화 때문에 다시 한번 내려갈 수밖에 없으니까 저점을 잘 노려라. 그리고 이제 분할 매도를 하게 되면 이제 요 구간에서는 100만 원만 투자를 했는데 뭐 40만 원이든 60만 원이든 분할 매도를 하게 되면 뭐 이렇게 돈이 생기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지금처럼 저점을 찍었을 때 매수를 한다고 하면은 이제 수량이 더 늘어나겠죠. 100만 원보다 140이거나 뭐 160이거나. 그럼 이후에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올라왔을 때는 손실이던 것도 수익으로 바뀌어 있을 겁니다. 손실이 적어지던가. 한 번 사놓고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는 투자, 그리고 물타기를 해도 매수만 하는 투자. 요거는 도박에 가깝습니다. 도박이라기보다는 그냥 로또 맞길 기도하는 그런 행위랑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로또를 우리가 투자라고 하진 않죠. 주의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간암 치료제 NDA가 끝나게 되면 이제 그 다음으로 리라프 그라티닙 담관암 FDA 신청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재료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 재료는 기대감이 충분히 반영된 상태에서 주가에 큰 영향을 줄 만큼의 큰 재료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관암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가 오른다면 이때는 세력의 엑시트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기대감을 이어가는, 연장하는 그림을 연출할 텐데 이때는 높은 확률로 세력의 잔여 물량 엑시트로 활용될 것이기 때문에 담관암 재료는 기대하는 게 아니라 경계하는 걸 권유드립니다. NDA 신청 소식부터 변동이 시작될 겁니다. 변수가 많아질 겁니다.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겠지만 이때부터 이제 눈치 싸움 시작입니다. 왜냐면 세력도 고점에 팔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때 개인들이 매수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소식이 나오면 매수 들어오겠죠. 그리고 뭐 승인이 났다. 승인이 났다고 하면 또 개인들이 고점임에도 불구하고 매수가 들어오겠죠. 자, 그럼 세력이 팔기 가장 좋은 때는 언제일까요? 이 두 개. 이때 세력이 팔아버리면 주가가 다시 또 급락을 하기 시작하죠. 주가를 올려주는 주체는 없어지고 그 올려주던 주체가 매도하기 시작해버렸으니까 이때 담가남이 나와서 다시 반등하는 척 할 텐데 이때 잔여 물량 털어버리고 다시 이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기대감이라는 것은 1회 소모성이고요. 소모품.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반영됩니다. 그리고 실제 재료는 지속적으로 가지만 오래 갑니다만 느립니다. 몇 년간 또 고생하고 싶으신 게 아니라면 요 기대감만 야무지게 활용하는 것을 적극 권유드립니다. 자, 관련된 디테일 텔레그램 방에서 근거를 설명드리고 이제 매수 타점, 매도 타점도 좀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자, 텔레그램 방 참여는 영상 설명란에 보시면 더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시면 링크가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고요. 이걸 클릭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자, 그리고 계획이 변동될 수는 있는데 텔레그램 방 참여는 11월까지만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여율 높이려고 없는 소리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최근 들어서 영상 수가 적어진 걸 구독자분들은 아실 텐데 이게 개인적인 사유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11월까지만 텔레그램 방 참여 오픈을 해놓을 수 있어서
추후에 대응 함께 하실 분들은 입장에 계시는 것을 권유드리겠습니다. 뭐 입장에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참여해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